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가짜 뉴스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네. 지난 28일 밤 JTBC에서 긴급 현안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삭제된 그 한국경제 기사를 인용해서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수인 것이냐 뭐 좀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때도 한국경제 보도가 오보에 가깝다. 이런 게 언론계의 진단이었는데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삭제되기까지 한 기사를 갖고 진실 보도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란을 키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김수민 평론가가 예.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지만 혹시 뭐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자면 네. 죄송합니다. 한국경제 보도는 핵심은 이런 거예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예.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업주의 해고 통보에 고민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예. 했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도 요 기사를 링크를 했었어요. 그렇죠. SNS에. 네, 그랬다가 근데 그 링크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게 삭제가 돼서 예. 삭제된 기사를 왜 링크했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 SNS에서 있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오마이뉴스가 후속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전경찰청 등에 확인 취재를 해봤더니 예. 실제로 한국경제가 보도했던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변사 사건 자체가 없다. 오. 변사 사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식당에서 해고돼서 그러니까 생활고에 못 이겨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제 보도였는데. 대전 경찰청 그리고 둔산 경찰서에서 변사 사건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 동네에서 먼저 쓰지. 동네 출입 기자들이 100명이 넘는데 그분들은 그럼 다 가만히 있냐. 네. 이제 이런 업계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언론업계 내부에.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진실 공방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다가 이제 지난 28일 날 그 긴급 현안 토론회에서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로 이제 판명이 났었던 건데 이제 네. 김성태 그 대표가 다시 이제 그 도화선을 다시 또 불을 당긴 이런 셈인 겁니다. 근데 하하, 참. 어젯밤에 그 또 한국경제에서 추가 후속 보도를 내놨어요. 해명 보도가 되겠네요. 예, 해명 보도를 내놨는데 예. 그 해명 보도의 내용을 보면 한국경제는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진실 보도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진실 보도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충실하게 후속 보도를 다시 르포 형태로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네. 한국경제가 후속 보도를 내놓으니까 오마이뉴스가 또 후속 보도를 내놨어요. 그래서 간밤에 두 언론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변사 사건이 있었습니까? 변사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게 있었다라고 한국경제는 주장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도 지역 언론도 모르는 변사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건데요. 예. 일단 따져보면 한국경제가 보도한 게 24일이에요. 네. 그리고 어제 내놓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나왔던 것은 50대 여성이라고 50대 여성이. 특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후속 보도에서는 35살의 여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시점은 7월 말 그리고 다시 후속 보도에서는 7월 10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녀는 2명이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 후속 보도에서는 3명으로 바뀝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초수급 논란이 있었는데 최초 보도에는 기초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후속 보도에서는 기초수급 대상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럼 언제 식당에서 실직되었는가? 예. 이게 이제 주요 쟁점이고 과연 최저임금 때문인가 아닌가가 논란의 그렇죠. 핵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초 보도에서는 최근이라고 했어요. 최근 실직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후속 보도에서는 작년 말이라고. 실직한 시점이 작년 말입니까? 작년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1월 차이가 많이 나는 1일부터 거죠.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 시점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이제 기사의 첫머리에 명시를 하고 삭제된 기사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커서 이제 그만 나오라 식당에서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서술이 업주로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후속 보도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그러면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둔산경찰서에서 네. 35세이고 사망 시점이 7월 10일이고 자녀가 셋이고 그리고 그 실점이 만약에 작년 말이었다. 이러면 둔산경찰서에서 그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나 둔산경찰서에서 50대고 7월 말에 사망했으며 자녀가 둘이고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한국경제신문이 야, 저희가 오보를 했습니다라고 예. 뭐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완전히 다른 사건. 완전히 다른 같은데요. 사건인데 말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예. 자, 박진호 기자님. 네. 그 데스크시니까 예.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해명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어리둥절한데 네. 사실 좀 어이없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경제지 네. 경제신문을 보면은 역시 이제 시장 활동의 주체나 이제 경제 주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계나 중소기업계 예. 또 소상공인들의 입장 이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이제 편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분석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보도를 해 오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제 그 연계 기사들을 많이 이제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예. 뭔가 좀 오류 같은 게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예. 좀 추측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 이슈에 굉장히 이제 뇌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 이게 진짜라면은 사실이라면 아마 며칠 동안 온 나라를 흔들 이슈였을 거예요. 근데 팩트 체크에 좀 신경 많이 썼어야 됐었다.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었잖아요. 예. 그 최저임금 네,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거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실 것 같으면 음. 제 생각에는 그냥 제보만으로는 절대 기사가 써서는 안 되고 네. 당연히 취재가 들어갔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취재가 들어갔어야 했고 예. 저희가 이제 뭐 언론을 통한 어떤 명예훼손 소송 이런 거 다룰 때 보면 예. 항상 기본이 되는 게 그거거든요. 예. 기자가 얼마나 많이 확인을 했나, 제대로 확인했냐 이걸 따지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이분은 전혀 경찰서에만 전화를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그것조차 안 하고 기사를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사가 그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가 다 지면에 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닷컴 판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에만 실리는 경우가 있고 지면에 실릴 때는 아무래도 전사가 달려들어서 팩트 검증을 할 텐데 이건 닷컴 기사로 이제 나온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면이었다면은 데스킹이 아주 상당했을 텐데 간부들이 또 이렇게 편집 책임자들이 들여다보고 이거 사실이 아니야 아주 세부적으로 검증했을 텐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 나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해명 기사가 추가로 나왔는데 그다지 뭐 설득력은 없어 해명 보여요. 기사를 보면 오히려 더 예. 완전 다른 사건을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가짜 뉴스 논란에 또 휘말리는 언론사 정도면 오보는 할 수 있어도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SBS를 비롯한 뭐 모든 언론사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와중에 강용석 변호사도 가짜 뉴스 싸움에 끼어들었네요. 이번 타겟은 보니까 청와대인 것 같고요. 네, 사진 논란인 건데요. 근데 강용석 변호사하고 좀 아세요? 뭐 잘 몰라요. 잘 저는. 몰라요. 예. 저는 멀리서 그분 텔레비전으로만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보셨군요. 예. 물론 이제 국회 출입할 때 예. 그분이 정론관에 자주 오셔요. 네. 그래서 정론관에 서실 때마다 보기는 했었는데 네. 친하게 지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네. 예, 저 아무튼 그 뭐 SNS 상에서도 다 논란이 됐기 때문에 뭐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진 두 장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사진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여성들에게 쌓여 있는 사진,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우리 청와대 그 비서관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인데 이제 문제의 그것은 무슨 이제 대통령이 무슨 아이돌이라도 되느냐라면서 네. 이제 그 뭐 백악관을 베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그 강용석 변호사가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해명은 그런 거예요. 이 사진이 실리기 전
내에 청와대 SNS 계정에 더 먼저 올라온 사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 가지고 논란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이 사진이 뭐 참전용사 유족들하고 찍은 사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 제시한 사진은 지난 이제 4월 11일 날 온라인 성인신매매와의 전쟁법을 서명할 때 그 성매매 희생자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동등 비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마치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어서 좀 빈축을 사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 심각한 게 저는 언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우리 이따가 얘기할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해관계의 한 축이 되는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재벌 대기업 또 재벌 대기업에 의존한 광고를 받는 언론들이 좀 과도하게 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좀 비판적으로 또는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비판적으로 물론 이제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실이 아니라 가짜 뉴스 또는 또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유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굉장히 교란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 듭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해고됐고 그래서 그 신세를 비관해서 한 여성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런 가짜 뉴스라고 좀 봅니다. 이런 가짜 뉴스도 실은 뭐랄까요? 팩트를 굉장히 가벼이 여기어서 발생한 그런 보도 참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장급 데스크라는 거거든요. 이 기사를 그 쓴 오보 분이. 쓴 사람이 가짜 뉴스 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제보가 왔고 회사로 그래서 제보를 받아서 충실하게 본인은 취재해서 기사를 썼다고. 어디다가 주장을. 충실하게 취재를 했나요? 경찰을 빼고 어디다가 충실하게? 어쨌든 해당 기자는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 게이트키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온라인판에 실리든 아니면 그 본사 그 지면에 실리든 상관없이 어쨌든 대중과 만나는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는 팩트 체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빨리 기사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런 건 있습니다. 최근에 하도 보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일단 쓰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자들을 좀 쉬게 해줘야 된다. 너무 기사 많이 쓰라고 쪼지 마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팩트를 취재하라고 해야지 이 우리의 논조에 맞는 기사를 만들어 와라. 이러면 안 돼요. 주장이 팩트를 앞설 때 망신당하게 돼 있습니다. 불편해도 팩트를 앞질러 가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